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숙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이제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JBL L100인데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입니다. 사실 L100 클래식 시리즈는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고 지금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온 가운데서 이번에 블랙 에디션 아주 특별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JBL이라고 하면은 제 또래 분들, 그러니까 586 세대,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집이 그래도 좀 꽤 유복해 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가면은 이제 안방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JBL L100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 외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몰래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이제 마란츠 리시버에 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FM 방송을 들었는데 그 킴 칸스의 그 벳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그거 들었을 때 정말 좀 뭔가 기름지면서 뭐랄까 좀 풍요로운 소리, 저희 집에서 쓰던 그 오디오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JBL 스피커에 대한 동경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친구 아버님이 사실 그 오디오 업계에서 꽤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놀러 가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JBL을 봤습니다. L150이라는 모델인데 아마 지금도 가끔 장터에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디오 이제 바꿈질 시작하고, 그때 제가 아주 감격스럽게 도입한 스피커가 바로 L150이었습니다. 상당히 그건 톨보이 스타일로 상당히 이제 등치가 컸던 제품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뮤트 트럼펫, 그 강력한 맛, 거기서 중독이 됐죠. L150 정도 스피커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70년대 80년대의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스피커는 상당히 귀했고 또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JBL이 저희 집에서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사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꿈질이라는 게 이제 아주 숙명적이고, 저는 이제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는 그 취향하고 이렇게 스피커가 함께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좀 클래식을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영국제 쪽으로 이제 많이 갔었고, 재즈 들어야지 그러면 다시 JBL로 왔고, 요 스피커를 이제 JBL을 집에 다시 들여서 세팅해 놓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치 제가 제 고향에 온 듯한, 제 오디오의 그 원점이 바로 JBL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설적인 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이라는 장르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블루스로 돌아가는 장르다.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하고, JBL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스피커 회사들이 진보하기 위해서 가끔씩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말하자면 스피커 쪽에 블루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JBL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뭐 제가 책도 쓰고 했지만은 가장 플래그십 스피커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JBL에서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라고 합니다. 하츠필드, 그게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고요. 그 제품이 등장하면서 JBL이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스피커 회사로 성립을 하죠. 1950년대, 60년대. 그 이후에 K2 시리즈, S9500 같은 스피커, DD67000, 66000 이런 스피커들이 프로젝트 스피커 계열입니다. 그런 스피커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들어보고 싶고, 실제로 제가 DD66000 가지고 시연을 했을 때 제가 시연한 그런 그 이벤트 중에는 제일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JBL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은 큰 스피커들은
어차피 이제 수량도 좀 한정적이고 또 공간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JBL의 강점은 한 이 정도 사이즈, 북셀프에서 좀 큰 정도 사이즈에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JBL의 중심적인 스피커는 바로 이런 중간 가격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4mm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4425. 4425가 1982년생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죠. 정말 디자인도 멋지고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중심적인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이 북셀프 타입의 스피커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삼성이 하만 카돈을 인수하고 JBL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내놓은 제품이 바로 L100 클래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JBL 전체 스피커 구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죠. 12인치 그 우퍼가 있거든요. 이건 순수한 페이퍼콘입니다. 그 12인치 우퍼를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는 메이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요즘 스피커들이 자꾸 콤팩트해지고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순간적인 펀치력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12인치만 해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배풀이 이렇게 보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회사들은 이제 이런 방향이 아닌데 JBL은 지금도 꿋꿋하게 12인치 우퍼를 이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의 북셀프인데도 말이죠. 44mm-G라는 모델, 이거보다 이제 하위에 있는 모델이고 JBL에서는 가장 효자 상품이죠. 44mm라는 오리지널 그 형범, 지금까지 계속 한 50년 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제품은 44mm가 유일합니다. JBL에서 말하자면 이제 007 시리즈, 그렇게 후속기가 계속 나오는 제품은 44mm가 유일한데 L100 클래식과 더불어서 44mm-G가 이제 말하자면 형제 계통이고 또 L 시리즈에서 또 쭉 나가는 또 이제 밑에 하위 라인업이 따로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12인치 우퍼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425에서 조금 진화한 4429라는 모델 역시 12인치 우퍼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4429도 상당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데 대략 그 세 제품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 12인치 우퍼를 사용한 그런 북셀프 계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L100이라는 제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그 역사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탄생한 시기가 JBL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클래식 JBL 시대, 그러니까 파라곤, 하츠필드, 뭐 그런 명기들을 만들었을 때의 JBL은 작은 공장에서 수공업 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재를 일일이 깎아가지고 하나 예술 제품으로 이제 만든 그런 스피커들 물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근데 그런 제품에서 이제 69년도에 하만 카든이 이제 그 JBL을 인수하면서 전략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른바 하이파이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게 되고 그래서 가정용 오디오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공업 중심의 어떤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대형 스피커를 만들어서는 타산이 안 맞고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북셀프 스타일에서 우리가 한번 좋은 스피커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발된 게 4310이라는 스피커입니다. 그것은 원래 스튜디오 모니터형인데 이상하게도 우퍼가 위에 있고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밑에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스튜디오에서 큰 환영을 받으면서 이게 개량 해가지고 4312를 거쳐서 4312까지 온 거죠. 그래서 4312로 오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동일한 이제 유닛을 사용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만든 것이 바로 L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L100입니다. L100을 만들면서는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적인 그런 정확함보다는 가정용으로 즐길 수 있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소리로 튜닝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릴을 벗겨 놓으면은 스튜디오 모니터와 같은 형태의 좀 너무 기계적이라고 그럴까? 크게 좀 정감이 가는 스타일의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스튜디오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녹음을 검침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L100을 런칭하면서 디자인을 이제 총괄했던 팀에서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50년대, 60년대 JBL의 걸작들을 디자인했던 아놀드 울프라는 아주 전설적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분이 하만 카든 시대에 오면서 사장 자리에 갔거든요. 전적으로 디자인에 매달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회사 경영을 해야 되니까. L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으로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어떤 새로운 그 프로젝트가 걸린 아주 그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적인 면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놀드 울프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 그 더글라스 워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더글라스 워너에게 이제 외주를 맡기면서 간접적으로 JBL의 디자인에 이제 관여를 한 거죠. 울프 씨가 이것을 전체 레이아웃을 다 바꾸기는 힘들고 무엇을 손을 댈까 하다가 그릴에 차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스피커를 쓰면은 되게 그릴을 덮어서 쓰잖아요. 내용물보다는 이제 그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릴에서 이제 뭔가 독창적인 그런 이제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아놀드 울프라든가 그런 이제 그 시대 디자이너들이 미드 센트리 운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미드 센트리라는 것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69년도까지 미국에서 불었던 이제 디자인 운동인데, 아주 그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던 운동입니다. 이런 이제 그릴에서의 어떤 독특함 같은 것도 그런 미드 센츄리 운동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고, JBL에서는 이걸 이제 쿼드렉스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와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2018년도에 론칭하면서 이 L100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L100에 주목한 것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릴을 덮었을 때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적인 모습, 그것이 또 고려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오른편에는 이제 이 블랙 에디션, 기존의 그 L100 클래식하고 뭐가 다르냐? 오리지널 L100이 있고, 삼성에서 이제 인수한 이후에 L100 클래식이 나왔고, 2021년 L100 클래식 75주년 기념작이 또 있습니다. 2021년이 창업 75주년에 해당하거든요. L100 클래식을 버전업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인클로저도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티크를 이제 넣었고, 사이즈도 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크로스오버도 다시 또 손을 봤고, 그래서 전 세계 750조를 풀었는데 너무나 인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물량을 확보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주문했지만 주문한 거에 뭐 절반도 못 가져갔고, L100 클래식보다 2배 이상 비쌌으니까 얼마나 그 귀한 제품인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연찮게 그 75주년작을 들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버전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블랙 에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내용물 전체는 75주년 기념작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티크 나무가 아니라 일반 이제 MDF에다가 블랙 마감을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버전을 만든 것이 블랙 에디션입니다. 75주년 기념작하고 사이즈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소리도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의 혈통은 멀리 가면은 이제 L100으로 가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75주년 기념작을 보다 대중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제품도 JBL에서 많이 생산할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한정작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렇게 생산을 종료할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기존 드라이버에서 좀 버전업을 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JBL 마크도 골드 형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JBL 마크는 원래 오렌지 색깔인데 이 블랙의 오렌지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골드로 하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도 JBL 마크가 골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L100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싱글 와이어링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바이 와이어링 단자로 바뀌었고, 단자 자체도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 쓰면은 소리가 바로 반영이 되는, 급수 자체가 올라간 그런 제품이죠.
여기서 잠깐 스펙을 보면은 3웨이 방식이고 베이스 리플렉스인데 덕트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생이 그 4312 그런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 계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벽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덕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 쪽에 덕트를 놓는데 설계 방침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벽에 좀 밀착해서 세팅해도 그렇게 크게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2인치 펄프콘으로 만들어진 퓨어 펄프콘입니다. 미드레인지가 이것도 퓨어 펄프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폴리머 소재를 코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티타늄 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우묵하게 파져 있으면서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 라이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소리 들어보면 혼이 달려 있지는 않지만 혼 느낌의 고역을 느낄 수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역이 40Hz까지 떨어지고 고역인 이제 40k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BL에서의 이렇게 혼 스피커랑 여러 가지 현재 생산되는 모델들을 보면은 20kHz대에서 고역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kHz 정도에서 마치 슈퍼 트위터를 더한 것처럼 40kHz 혹은 45kHz까지 끊어지는 고역을 특성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kHz까지 하면서 밑으로는 3.5kHz까지 이제 커버하니까 상당한 광대역이죠. 그래서 이 대역만의 그 레벨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스위치고요. 미드레인지는 이제 450Hz까지 커버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 중역대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8.25인치 구경이고, 이 미드레인지의 그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이쪽 노브죠. 참고로 저같이 이제 그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0kHz 대역까지 뻗는 고역이 더 설득력이 있었고, 이제 0dB에서 약간 올릴 수 있게 했거든요. 저는 끝까지 올립니다. 재즈 들을 때는. 그리고 클래식 들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제로에 놓고 미드도 제로에 놔요. 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올리면 안 되고 미드 이쪽을 갖다 좀 올리면은 락이나 팝은 더 좀 박력 있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고역이 좀 부담스럽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걸 좀 더 줄여주면은 점잖은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드도 조금 이제 뒤로 좀 빼면은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한 소리로 갑니다. 어텐유트를 이제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시청 공간, 시연 공간에서 들을 때 이거를 그때그때 좀 맞춰서 들어보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설정 자체도 좋지만 조금 손을 보면 더 맛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 기회에 꼭 강조하고 싶고, 감도는 이제 90dB고요. 이제 4오음짜리입니다. 20W에서 200W까지 앰프는 이제 그 매칭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클래식이나 재즈 같이 어쿠스틱한 그런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그쪽을 많이 들으시면은 저는 진공관 앰프를 권하고 싶고요. KT88 같은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팝이나 가요나 락 같은 거 펀치적인 것을 들을 때는 이제 TR 쪽이 좀 나은 것 같고, 근데 너무 TR도 소리가 예민하거나 좀 센서티브한 것보다는 그게 힘이 있으면서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앰프가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이제 이게 전용 스탠드인데 JS120이라고 해서 이제 별미하는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뒤로 조금 이렇게 젖혀지게 돼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이 제품이 약간 뒤로 누운 형태가 돼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시청 위치로 이렇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발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임 얼라이먼트라는 측면에서는 요 이렇게 약간 누인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유가 되면은 전용 스탠드 이것도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이제 그 시청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들은 것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 이걸 이제 이무지치 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제 작품이니까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전통적인 JBL 스피커 애호가들은 JBL에서 현이 나오나, 현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전 JBL 제품들은 고역이 약간 싸나운 경향이 있어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면은 음이 가늘어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두툼한 질감의 진공관 앰프를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 매칭한 것은 TR앰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풍성하고 두께감이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 나왔고요. 특히 그 필립스 녹음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한 느낌, 또 현의 아주 그 질감이나 부드러움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제 LP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 잘 살아납니다. JBL 스피커의 그 우퍼가 또 미드레인지가 페이퍼콘이잖아요. 제 경험상 디지털 소스보다는 아날로그 소스가 훨씬 좋습니다. 아날로그 소스를 활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LP를 컬렉션하고 턴테이블에 열심인 분들은 페이퍼콘 쪽으로 고르시라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상하게도 이게 전통적인 조합인데도 지금 들어도 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발디 4개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온기도 있고 악기의 질감 같은 것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리 모간의 이제 사이드 와인더. 이 작품은 아마 재즈 애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재즈계의 헤이 주드나 예스터데이 같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블루노트의 전성기 때 나온 음반이고요. 그 활기차고 박력 넘치는 소리, 그 다음에 리 모간의 아주 파워풀한 트럼펫, 이런 것이 잘 살아있고,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LP로 갈았는데 블루노트 음반을 가져다가 제가 참 어렵게 구한 음반입니다. 여기 상단에 조절 버튼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좀 고역을 좀 살렸는데 아주 찰지고 시원시원한 그 심벌즈에다가 리 모건의 아주 파워풀한 아주 트럼펫, 이런 게 아주 그 묵은 채증을 싹 내려가게 하고 어느 그 재즈 그 카페 온 듯한 그런 아주 시원하고 박력 넘치는 그런 재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 재즈라고 그러면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모던 재즈를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블루노트 레이블의 음반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당연히 JBL. 이게 공식인 거죠.
아트 블랙키의 드럼 썬더, 이건 이제 한 1958년에 녹음한 아주 그 스테레오 녹음 초창기 때 그때 트랙인데, 아트 블랙키의 드럼 키 이제 그 라지 톰톰이라고 해서 이제 큰 북을 중심으로 두드리면서 악기들 구성, 악기들의 위치, 그런 것이 이제 공간 여기저기 피어나고, 그 당시 녹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입체적인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가 나오고, 또 박력 넘치는 저역이 나오는데, 역시 이 스피커는 거기서 발군의 소리를 내줍니다. 아마 이 스피커의 어떤 구매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두 장의 음반을 들려드리면 아마 바로 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 이것은 이제 오랜더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들었는데, 특히 이제 이 녹음이 그 당시로서는 거의 항공모함급 녹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공을 들인 녹음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특수 효과라든가 그 악기들의 배치라든가 그 와이드 레인지한 느낌, 거기다가 또 마이클 잭슨의 아주 공격적인 보컬, 그때 정말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외계인이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참신하고 그러면서도 박력이 넘쳤죠. 그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트랙인데, 소스가 좋으니까 특히 이 스피커가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Miracles
이번에 정말 깜짝 쇼로 나올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나왔죠. 이게 블랙 에디션.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한정판으로 발매된 75주년 기념작이라는 거. 그래서 드라이버라든가 크로스오버 부품, 여러 가지 그 스피커 터미널 모두 다 바꿨다는 거.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은 이 제품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